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번 낙태권 이슈에 이어 이번에는 동성혼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올여름 뉴욕시의 범죄 건수가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노동절 연휴에도 시 전역 곳곳에서는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의 대장균 감염 사태 피해 지역이 뉴욕과 켄터키주를 포함해 미 전국 6개 주로 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디지털 영상 민원 시스템 구축에 43억 규모를 투자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로는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 미국이 3위로 기록했습니다. 91번째 생일을 맞아 수천 미터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할머니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지층의 표심 잡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이슈에 이어 이번에는 동성 간의 혼인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동성혼 문제를 이달 중으로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뒤 이와 유사하게 기존 판례로부터 보장돼온 동성혼 문제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상정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2015년 오버게펠대 호디스 판결 이후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동성혼을 연방법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찬성표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잔 콜린스, 로버트 퍼트만 등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지지를 표한 상황이고 몇몇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가 우호표 확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중점 법안을 잇따라 처리하는 등 입법 성과와 관련해 중간선거 결과 기대치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양당이 쟁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보와 보수가 선명하게 대립하는 주제인 동성혼 입법에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지지층 재결집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선거 전망치로는 아직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둔 9월 의회는 인준안을 비롯해 정치적 논란이 크지 않은 필수 불가결한 안건만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는 점,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우크라이나 지원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471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여름 뉴욕시의 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포함해 최근에도 뉴욕시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하는 주간 범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여름 6월에서 8월 발표된 주요 항목별 범죄는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6월 31.1%, 7월 30.5%로 범죄 건수가 증가했고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집계된 범죄 건수도 1,23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6.1% 늘었습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누적 범죄 건수를 보면 살인사건을 제외한 모든 유형별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강도 건수는 총 11,412건으로 39.6% 늘었고 절도가 46.6%, 차량 절도는 39.8% 급증했습니다. 성폭행 건수도 8.6% 늘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백구경찰서 관할구역도 지난주에만 범죄가 74건, 최근 한 달 동안 262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범죄 건수가 늘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범죄율 때문에 기업들도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노동절 연휴 이후 사무실 복귀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직원들은 높아진 범죄율 때문에 출퇴근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철과 버스 탑승객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5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포함해 최근에도 뉴욕시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9시쯤 맨하탄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아파트로 들어서던 53세 여성의 뒤를 밟은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여성의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NYPD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구겐하임 뮤지엄 앞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2인조가 대낮에 길을 걷던 여성의 금품을 낚아챘고 지난달 24일에는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밤 11시 40분쯤 한 46세 남성에게 접근한 용의자가 스마트폰 2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시민들은 평일 대낮 평범한 장소에서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의 대장균 이콜라이 감염 사태가 뉴욕주와 켄터키주까지 확산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웬디스 제품 안에 들어있던 로메인 상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웬디스 대장균 감염 사태가 발병한 지역으로 뉴욕주와 켄터키주를 추가해 총 6개 주로 늘렸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최대 5명이 현재까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어떤 웬디스 지점에서 사례가 나타났는지 CDC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웬디스 제품을 먹은 뒤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1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감염으로 심각한 증상을 겪은 일부 고객들은 웬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발병 원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웬디스 제품 안에 들어있던 로메인 상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웬디스에 공급된 상추가 다른 음식점에 제공되거나 팔렸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웬디스는 성명을 내고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주에 있는 매장에서는 햄버거에 상추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콜라이균에 감염될 경우 화씨 102도 이상의 열이 나고 구토, 탈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를 포함 15개의 주에서는 살모델라균에 오염된 말린 버섯 리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아시안 식품 수입업체 타이팟이 15개 주에서 3-coins dried mushroom 버섯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해당 제품을 먹어 문제가 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 보건국 정기 테스트에서 살모델라균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살모델라균에 감염되면 위경련, 발열, 설사,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어린이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영상 민원 시스템 구축 예산이 43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 53억 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 3,206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는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비상 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 콜센터 재택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외여행과 체류가 많아지면서 국민보호 역량 증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로 인해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2022년 146억 원에서 2023년 155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예산이 2023년 43억 원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 개발 원조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고,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국제무더 리더십 강화 및 신흥 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전례 없는 국제사회 위기 속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이행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재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달하고 열흘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근 고점의 절반 수준인 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대형 약국들을 시작으로 새로 나온 오미크론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 일주일간 평균치에서 지난 주말인 토요일 59만 2,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 고점인 7월 24일에 111만 2,900명에 비하면 53%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특히 8월 28일에 69만 6,200명으로 70만 명 아래로 처음 떨어진 뒤 엿새 만에 다시 59만 명으로 60만 명대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세계 하루 감염자가 60만 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70일 전인 6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감염의 최저점은 95일 전에 46만 명대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서 일본은 최근 4주 동안 527만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여전히 세계 선두이며 그 다음이 308만 명의 한국이고 3위가 260만 명 미국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일 오후 현재 6억 416만 명을 넘었으며 총 사망자는 649만 4,800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대형 약국들을 시작으로 새로 나온 오미크론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한 데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오미크론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기존 백신과 BA4 및 BA5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조합한 이가 백신으로 이 백신은 여러 변이에 대한 예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투여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할머니가 자신의 91번째 생일을 맞아 수천 미터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화제입니다. 진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김은지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91번째 생일을 맞은 아이다 셰넌 할머니가 스스로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아찔한 모험을 즐겼습니다. Life would be pretty dull if you don't embrace adventures. I like taking risks. I think I was born that way. 셰넌 할머니가 다니는 투시리스 교회의 회원들은 그녀의 일생일대 스카이다이빙 경험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셰넌 할머니는 이번 달 91세를 맞이했고 90세가 되던 지난 해를 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 went ziplining on my 80th birthday, and someone asked me what I was going to do next, and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I said, "Oh, I'll just go skydiving." 비장하게 준비를 마친 셰넌 할머니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비행장으로 옮겼습니다. Ready to do it. Just ready to do it. There you go. Okay, that's what I like to hear. She's like the real Wonder Woman. She's strong and loves the people. My grandma is super adventurous and she's so caring and loving. I feel like everybody who is around her feels super included and feels super cared for. And, you know, she's somebody who is always going to show up for you no matter what. 수천 미터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셰넌 할머니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뛰어내렸고 당당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Minute or two, it's going to be kind of scary because you have to wait for the chute to open. But after that, I expect to be able to look down on God's earth and enjoy what God has created. 용감한 도전으로 시작된 91세 할머니의 비행은 착지까지 완벽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80대까지 일을 해왔던 셰넌 할머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We're made to be together. We're made to need each other. We were created Everybody say free fall. to do good things for each other.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ENJF 지원금 수혜 신청 마감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신청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정부는 많은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출하는데 많은 오류를 범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꼼꼼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ENJF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정소득이 연 5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으면 개인당 최대 2,000달러, 가정당 최대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NJF 지원금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정확한 결과이지만 처음엔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며칠간 여러 번 검사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에 감염된 경우 잘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48시간 후에 다시 검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증상이 있는데 두 번째 검사도 음성으로 나온다면 또다시 세 번째 검사를 하거나 아예 연구소로 보내지는 PCR 검사를 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7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137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와 중국의 도시 봉쇄,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차질 등 달러 강세 재료로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강달러를 부추기는 연준의 긴축 강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 등은 최근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33개 도시를 봉쇄하고 나선 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입국 시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르고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담배와 향수 반입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주 한인 관광업계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상품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한인사회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폰과 동일하게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